자, 오늘은 일본어 읽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 그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히라가나하고 가타카나를 다 이제 숙지한 상태에서 몇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그 발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는 건지 그걸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이제 반타금, 타금하고 반타금 이렇게 나오죠. 요거는 이제 가타카나하고 히라가나 설명할 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라가나 항상 이제 생각할 때 아카사타나 나 하마야 라와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났죠. 그렇죠? 아카사타나 하마야 라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좀 구조적으로 이렇게 좀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사타하 카사타. 자, 여기에 이제 타금을 붙일 수 있다 그랬죠? 타금, 그렇죠? 타금. 아무데나 타금 붙이는 게 아니고요. 카행, 사행, 타행, 하행에만 타금을 붙입니다. 그럼 타금을 붙이면은 카가 가가 되고, 그렇죠? 사가 자가 되고, 타가 다가 되고, 하가 바가 되죠, 그렇죠? 그게 타금이에요, 타금. 자, 그래서 이제 실제 단어에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본어는 이 한자에다가 이제 그 히라가나를 이렇게 적어놔요. 쉽게 말하면 이제 한자를 못 읽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많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한글이 있기 때문에 한문을 쓰지 않고 한자를 쓰지 않고도 한글로 이제 대체가 가능한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 한자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즘 이제 일본 사람들 한자 같은 거 잘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금을 달아줘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읽는 건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책에도 이렇게 다 나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도금이 없어도 한자 자체로 이제 읽을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외국을 가이고구라고 합니다. 가이고구. 그래서 카가 타금이 붙으면서 가가 되는 거죠. 가이고구, 가이고구.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자, 요게 이제 후자의 원래명이죠. 근데 이제 문장 중간이나 끝에 오게 되면 이제 쌍기역으로 바뀌어요. 발음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가이고구, 쿠가 꾸, 쿠나 꾸나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좌석이죠. 우리 자리할 때 좌석. 그래서 자세기. 그래서 우리나라 그 단어하고 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일본어 공부하다 보면. 물론 이제 중국어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은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읽는 방법이 처음에는 다 동일하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 발음 또 일본 발음 이렇게 좀 갈라지면서 그렇게 이제 지금은 좀 다르게 좀 들리는 건데 어쨌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가이코쿠, 쿠코쿠, 좌세기, 좌석 좀 연관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래. 자, 이거는 이제 자가 됩니다. 자, 세기. 가래.
타가 다로 누구란 뜻이죠, 누구, 그죠? 그 다음에 하에다가 타금 붙이면 바, 그래서 바까, 바보를 바까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타금은 이제 동그라미를 붙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하에만 붙어요, 하에만. 요 하에만 붙습니다, 하에만. 반타금. 타금은 저 카사타하에 붙고요. 반타금은 하행에만 붙어요. 그래서 파가 됩니다. 파. 말 그대로 여기 키역이나 끼역, 키역이나 이제 쌍기역,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로 읽어도 되고 빠로 읽어도 되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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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타 해도 됩니다. 바타, 바타.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그 의성어, 의태어 그럴 때 쓰는 말이거든요. 바타, 바타. 그다음에 이제 그 요음이 있는데요. 요음 같은 경우는 야유요를 절반 정도로만 씁니다. 절반 정도로. 그래서 어디에다가 붙이냐면요. 2단에다가 붙여요. 2단. 2단. 요것도 이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야유요. 그래서 카의 2단이니까 키죠, 키. 그죠? 키에 야가 붙으면서 캬가 됩니다. 캬. 그래서 오캬쿠. 손님이죠. 그쵸? 요거는 이제 유가 붙은 거죠. 시에다가 유가 붙으면서 슈가 됩니다. 슈. 그래서 슈리. 수리. 우리나라 말 발음하고 좀 비슷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초샤. 요가 붙었습니다. 치에 요가 붙었어요. 그래서 초가 됩니다. 초샤.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저자죠. 책을 쓴 저자. 초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만드는 게 이제 요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크기가 절반 정도 된다는 거. 절반 정도 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글자하고 다른 거예요. 얘는 키야죠. 키야. 그쵸? 키야. 얘는 캬. 그래서 발음이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쯔를 절반 정도 되는 크기로 써놓은 게 이제 초금이거든요. 초금. 그래서 자, 그래서 발음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 초금 다음에 까가 왔잖아요. 까, 그렇죠? 기역이죠, 기역,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로 읽을 때는 익이 됩니다. 익. 그러니까 이 받침인데, 이 받침이 어떤 받침이 되냐면요. 뒤에 가액이 왔잖아요. 가가 왔으니까 기역 받침으로. 그래서 익가이가 됩니다. 읽을 때 익가이 그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좀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건 이제 1층이라는 뜻이죠. 1층, 그렇죠? 1층. 그 다음에 잡지라고 하는 이제 자씨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뒤에 시가 왔잖아요. 그럼 시옷 받침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씨 이렇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받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눌러주는 느낌으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까이, 자씨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기때는 이제 우편한 뜻인데
자, 이거 때가 디귿 받침이죠. 디귿이잖아, 디귿. 그죠? 그래서 우리 말로 써줄 때 깃대, 깃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뭐 디귿 받침으로 이제 쓰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발음상의 공부를 하는 거니까 그런 원칙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죠. 디귿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디귿 받침을 쓰는 겁니다. 깃대. 그래서 이제 이 초음 같은 경우 어떻게 발음하는지 뒤에 나오는 글자가 그 영향을 준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글자가 뒤에 나오는 글자가. 그래서 초음에 대한 만약에 발음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 뒤에 나오는 글자를 잘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보 요거는 이제 꼬리라는 뜻인데요. 꼬리. 자, 이거는 이제 뽀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우리나라 규칙에는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피읍 발음으로 이제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10보 이렇게 되는 건데 얘를 조금 더 강하게 발음하죠, 그렇죠? 그래서 10보, 10보 꼬리를 이제 10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발음이 있는데요. 발음은 발음을 이제 발음이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쉽게 말하면 초금처럼 발음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초금은 조금 이제 구분하기 쉬운 게 얘가 이제 가행에 있는 글자들 가기구개고 뭐 가기구개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키역이죠, 키역. 그렇죠? 키역으로 써야 되겠죠. 이까이니까. 그렇죠? 키역 발음이잖아요. 키역. 그렇죠? 뒤에 나오는 글자가 어떤 행에 있느냐? 가행에 있으면은 키역, 사행에 있으면은 시역, 타행에 있으면은 이것도 사실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 티도 쓰고 그렇죠? 파피푸 페포 반타금의 파 그래서 이제 피읍 받침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글자로 쓰는 건 아닌데 요 초금의 발음 같은 거를 써라, 같은 것을 찾아라,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글자를 보고 예를 들어서 뭐 가행이 맞잖아요, 그렇죠? 뭐 카가 오거나 뭐 키가 오거나 푸가 오거나 뭐 캐가 오거나 포가 오거나 이런 이제 가행 관련된 이제 글자가 오게 되면은 같은 발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카행 발음으로 물어봤는데 뭐 시가 나오거나 뭐 태가 나오거나 뭐 포가 나오거나 다른 쪽에 이제 그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틀린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발음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와 있는 그 단어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응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굳이 이제 구분하지 않는데 일본어에서는 이제 뭐 서로 좀 다르다고 이제 구분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전문가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들을 때는 그 소리가 다 그 소리처럼 들립니다. 예. 그래서 자, 요 이제 깬사 검사라는 뜻이거든요. 검사.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니은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니은으로 겐사. 그래서 니은으로 발음하는 거는요. 자 여기서처럼 사, 타, 나, 자, 사. 물론 이제 탁은 붙인 것도 돼요. 자, 탁은 붙인 것도 되는 거니까 사, 타, 나. 자, 요런 단어, 이런 계열의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 글자가 나오게 되면요, 니은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니은으로. 예. 그래서 사행 관련된, 다행 관련된, 나행 관련된 그런 단어들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탁은 붙인 것도 해당되고요. 나는 탁음이 안 붙죠, 그렇죠? 이제 니은 받침으로 이제 발음을 해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바 바 마바바 우리나라 바밤바라는 아이스크림이죠. 마바바일 때는요 미음으로 발음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이 자체가 혼인데 응이 붙으면서 이제 미음으로 되는 거예요. 홈부. 요게 이제 발행에 있는 글자죠, 그렇죠? 그래서 미음으로 받침을 이제 써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마바바 요 세 가지만 외우고요. 나머지는 다 이응 발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응. 여기 해당하지 않죠, 그렇죠? 여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응으로 발음합니다. 요거 그래서 생이 이렇게 발음해요. 생이. 자, 요건 니은 발음이고요. 요거는 미음, 요거는 이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주고 나머지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요 세 가지 사다나, 사다나. 그래서 사다나. 자, 그렇게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바바 계열은 미음. 그다음에 응이 마지막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근데 거의 응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밑강, 귤을 밑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뭐 단어 공부보다도요 읽는 거 어떻게 읽는 건지 그것만 좀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읽을 줄 알아야지 그 다음부터 이제 쓸 줄 아는 거니까. 자, 그다음에 장음이 이제 가장 쉬운 건데 히라가나 장음하고 가타카나 장음이 조금 다릅니다. 가타카나는 이제 짝대기를 이렇게 써주죠. 근데 이제 히라가나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가하니까 아단이잖아, 아단. 아이우에오를 장음으로 써줍니다. 아이우에오. 그래서 아이우에오를 장음으로 써주는데 발음할 때는 자, 오카상 어머니를 이제 오카상이라고 그러죠. 오카아상 이렇게 발음하는 게 아니고 요카의 카를 좀 더 길게 한 번 더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상 이렇게 되는 거지 오카아상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굳이 구분하는 게 아니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가를 길게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까상, 오까상, 가를 계속 발음하다 보면 아가 나오기는 해요. 근데 오까 아상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오지 이상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지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를 한 번 더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상, 오지상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센세 요거는 이제 얘가 에단이잖아요. 에단. 에단이니까 당연히 애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예외예요. 그래서 센세이, 센세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원래는 이제 애가 와야 되는데 예외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센세, 센세 선생님을 센세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센세이, 센세이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 센세, 센세 이렇게 세를 한 번 더 발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보석을 호새끼라고 그러죠. 이것도 마찬가지. 호니까 오가 와야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이런 것도 예외 상황이에요. 에단인데 이단이 온 거고. 5단인데 5단이 와야 되는데 우단이 온 거죠. 그렇죠? 그래도 발음할 때는 호를 한 번 더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호새끼. 그러니까 길게 발음하는 거죠. 호새끼. 이런 식으로 이제 히라가나에서는 아이우에를 활용해서 발음을 장음 발음을 해주고요. 히라가나 가타카나에서는 이제 요 짝대기로 길게 발음하는 그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커피를 이제 일본어에서는 이제 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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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히 이렇게 발음하면 안 돼요. 코히. 그러니까 코를 한 번 더 길게 발음한다고 보시면 돼요. 히도 마찬가지로 히, 코, 히. 그다음에 이제 우리 맥주를 비루라 그러죠. 맥주 비료. 자, 보통 영어 스펠링을 그대로 일본에서는 카타카나로 썼기 때문에 보통 이제 모음이 한 번 더 이게 더 써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장음 표시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비루가 아니에요. 비루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음을 장음 표시로 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히라가나에서 아이우에오가 보통 이제 모음이잖아요. 아이우에오를 통해서 장음 표시했던 것처럼 영어에서도 이제 보면은 모음이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두 번 나오면 그거를 장음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커피도 이제 COFF 이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맞아 떨어지죠, 그렇죠? 요거는 조금 이제 예외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뭐든지 어떤 거든지 다 예외 없는 그 규칙은 없기 때문에 예외되는 것들만 좀 이렇게 별도로 좀 외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센세, 호세키, 그렇죠? 호이. 그래서 영어 스펠링, 카타카나는요 영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영어 스펠링을 먼저 공부하고 영어 스펠링을 통해서 카타카나를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이제 막 외우다 보면은 이게 장음이 들어가는 건지 안 들어가는 건지 나중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영어 스펠링이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비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음이 두 개가 들어갔구나. 그러면 장음이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돼요. 물론 그것도 예외가 있긴 하죠. 뭐 커피처럼.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읽을 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각 테마에 맞게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읽고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단어로서 외워도 되고요. 일단은 이제 읽는 거 어떤 식으로 읽는 건지
걸 이제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한 거니까 읽으면서 외우고 쓰고 그리고 한자도 기본적으로 읽고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한자 위에다가 그 도금을 붙여갖고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한자에다가 외고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여기 괄호에다 쓰죠, 괄호에다가,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괄호에다 써도 이제 그게 혼동이 오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한자 하나의 의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 이 한자를 가지고 뭐 이음절로 읽고 그렇진 않잖아요. 한음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냥 여기다가 괄호하고 외국 하면은 앞자가 외자고 뒤에 자가 국자구나 혼동이 되진 않죠. 근데 일본어만 보더라도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만 보더라도 가이 이음절로 읽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이까지가 왠지, 가이코까지가 왠지, 아니면 가만 왠지, 이코쿠는 국인지 혼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표기법을 외 위에다가 가이, 국 위에다가 코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이제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많은 학자들이 좀 이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한자가 우리 이제 조상이 이제 그 동이족이 발명한 거라는 것을 이제 많이들 발견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저는 사실 그래요. 일본어는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사실 이제 이게 자꾸 이제 한글 위주로 자꾸 쓰다 보면은 좀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우리 단어들이 그 한자로 구성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자도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워낙 이제 뭐 사람들이 복잡하고 그런 것들을 좀 싫어하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한자를 좀 많이 배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중국어를 공부할 때는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한자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같이 병기해가지고 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이 한자가 이 중국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배척하는 그런 것도 좀 있긴 했었어요 옛날에. 근데 우리가 연구를 거듭하면 할수록 한 글자로 읽잖아요. 우리는 객, 수리, 저자, 왜곡, 좌석, 그렇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발음 방법인데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발음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음절로 못 읽어요. 못 읽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다는 거고 우리의 어떤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그런 글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좀 논의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한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한자를 너무 배척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하나하나씩 그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기본부터 해서 중급 그리고 고급 또 시사 일본어까지
하나하나씩 좀 해나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